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라면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MP 주담 통화 내용을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담 통화를 한 거는 올해 7월 18일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늦은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통화 내용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담 통화 내용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통화 내용 잘 들으신 그 이후에 제가 간략하게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뉴스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IR 담당자분 되시나요? 네, 제가 마이너 담당자 어디로 전화주셨을까요? 예. 저 개인 투자자인데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네, 말씀해주세요. 지금 제가 요즘에 나온 뉴스를 좀 몇 개 보고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이 HMD 콘텐츠 신사업이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마 기사 다른 것들 좀 보시면 아실 텐데, HMD 기기도 어쨌든 뭔가 뭐 앱스토어나 뭐 이런 앱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잖아요. 예. 네, 거기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뭐 웰리스 헬스케어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만든다고 하는 게 뭐 어떤 거를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아직 그거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좀 큰 분야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뭐 저희가 단독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좀 이슈가 엮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까지.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금 신사업 쪽이 좀 전에 했던 영역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해왔던 그런. 엄청나게 다르진 않고요. 저희가 사실은 XR 쪽으로 신사업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XR 시장이 이제 좀 더 HMD 시장에 조금 더 타겟이 돼서 XR이 개발이 되고 있는 만큼 예. 저희도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뭐 광고 마케팅 콘텐츠 중점으로 XR을 만들었다면 이제 저희의 기초적인 이러한 역량이나 포트폴리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좀 저희가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통 수주를 받아서 광고 마케팅이다 보니까 수주를 받아서 광고 마케팅 XR 콘텐츠를 만들어내. 네네. 이제는 수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주체가 돼서 만드는 콘텐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XR 스테이지 뭐 이런 뭐 좀 실감형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HMD가 나오니까 HMD면 우리가 흔히 뭐 비전 프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맞죠? 네네. 근데 저희가 기기를 만드는 거 아니어서 맥락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무언가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구현하는 기기는 HMD에 국한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지금 엑사스트에서 만들고 있는 그 컨텐츠들도 지금 당장 뭐 어떤 HMD 기기 나와 있는 뭐 퀘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거 지금도 바로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특정 기기에서 얼마나 좀 핏되게 구현이 되냐 그거잖아요. 네네. 네, 당연히 뭐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는 당연히 HMD를 현재는 이제 염두하지 않고 광고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술적으로나 이런 건 뭔가 허들은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사이즈가 핏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단순히 막 그것만 타겟한다? 당연히 저희는 그 시장을 보고 타겟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추가적인 뭐 기술적인 허들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적인 경쟁력이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말은 그런 게 아니었고 HMD 기기가 하드웨어가 그 하드웨어 자체는 당연히 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기기 자체를 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자금부터가 큰 허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금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콘텐츠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일단 기초적으로 XR을 하려면 XR 스테이지를 해야 돼요. 그 XR 스테이지를 만들려면 당연히 뭐 HMD 기기 수준의 자금력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저희는 한 지금 60억에서 70억 정도의 자금을 태웠는데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자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우리랑 같이 뭔가를 만들자려고 하려면 저희가 레퍼런스가 있어야 그 다른 업체들도 저희 말에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허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XR을 그 기기를 타겟으로 만드냐 지금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대로 만드냐에 대한 특별함이 없다가 아니라 기술적인 허들이 없다고. 저희는 이미 그 허들을 다 넘은 상태.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 뭐 기술 용어들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궁금한 게 이게 시장에서 차별점이나 경쟁성이 있느냐를 사실 중점을 두는 건데 그런 질문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말을 좀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차별점이나 기술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물리적인 허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뭐 한 100억 있는 회사가 우리는 이 100억 다 태워서라도 XR 할 거다 라고 하면 시장 진입은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레퍼런스가 있냐 없냐
없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는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하고 있는 주 역할이, 저희는 계속 기획을 해왔던 회사잖아요. 마케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럼 이 콘텐츠도 지금 사실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게, 특히 삼성도 뭐 최근에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어쨌든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HMD 기기 이거 좋은 거 다 알고 혁신적인 거 알겠다. 근데 거기 안에서 뭐 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거냐는 사실은 어떤 콘텐츠로 사람들이 즐기면 어떤 콘텐츠가 있냐인데, 그거를 제일 잘 만드는 거는 게임을 하는 개발사들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이지 어떤 앱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거를 만든다는 이 말은 곧 기획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에서는 저희가 XR 쪽으로도 기획도 해왔고 계속해서 광고 마케팅 쪽으로 기획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저희의 그게 경쟁력이라고 보고. 최근에 그 주가가 조금 흐름이 좋은데 그 시기가 삼성에서 XR 플랫폼 그 언팩 행사에서 공개했던 시점이랑 좀 맞물려가지고 기사가 또 막 이 웨어러블이랑 아까 바이오 웰리스 그리고 스마트링 워치 쪽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우선은 말씀드리죠. 지금 뭐 균일유지기약 이런 걸 체결을 하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공개 시점을 저희도 이제서야 조금씩 보여드릴 수 있는. 대략 언제쯤 이게 좀 가시화될 수 있다, 공개 시점에 대한 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올해 하반기는 돼야 뭐 정확히 어떠한 앱이다, 아니 어떠한 앱이다까지 나오려면 내년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협업 업체를 밝힌다던가 하는 거는 하반기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삼성과의 어떤 접점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건데.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그들이 이제 HMD 기기의 키를 잡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발표를 아마 하는 게 그쪽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설령 저희가 이걸 진행을 만약 뭐 애플이든 삼성이든 화웨이든 저희가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키를 쥐고 있다가 저희가 이거를 설령 뭔가가 하게 되더라도 공개를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하는 방식보다는 뭔가 그들이 하는 방식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뭐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먼저 사실 좋은 소식은 자기네들 걸로 쓰고 싶지 뭐 저희한테 그걸 쓰게 하진 않을 테니까 먼저. 네네. 제가 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담당자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감성 데이터라는 게 기사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좀 감잡을 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요?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뭐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순간 저희 업체가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어서 콜링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유사한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저희가 뭐 어디 없던 단어를 따와서 만드는 거 아니어가지고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쪽으로 한번 정보를 서치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게 좀 특정될 것 같아요. 민감하신 사항을 제가 뭐 다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뭐 저는 이제 주가가 잘 오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은 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공개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뜻하지 않게 이제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생태계 초점, 원래는 되게 기기 중점적으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게 기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콘텐츠로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일인 거죠. 좀 더 저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희도 기존보다 조금 더 속도내서. 사실 뭐 지금 실적을 논할 단계는 저도 아니라고는 좀 감안을 하는데 뭐 흑자 전환이나 이 HMD 콘텐츠 신사업으로 전망이랄 게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저희도 아직은 말씀드릴 수. 그래요. 뭐 가시화 시점도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네, 그건 저희가 공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보고 왔긴 했거든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공식 뭐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제가 좀 잘 추적을 해보고요. 제가 분기 실적을 봤는데 이게 1분기 실적을 가지고 한 해 실적을 다 추산할 수는 없지만 매출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건지 좀 꺾인 추세가 좀 느껴져서 1분기 실적이. 저희가 계절적 특성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장을 21년도에 했고 저희가 뭐 실적 공개된 건 한 18년도부터 이제 외감되면 때부터 실적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 이후로 이례적으로 이제 광고 마케팅 시장이 쪼그라들었던 시기였고 사실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되면서 광고 예산을 확 줄여버렸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뭔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수주를 많이 이제 대기업 클라이언트부터 받기 때문에 좀 사실 많이 쪼그라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하는 이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특성상 되게 뭔가 좀 대대적으로 뭔가 좋은 느낌의 프로젝트가 맞아요. 뭐 올림픽이면 올림픽, 뭐 대통령이 방문하면 대통령 방문. 그러니까 이게 나라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좋아야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조차도 혹은 대기업들조차 나라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움츠러들었던 게 1분기까지 당연히 영향이, 왜냐면 보통 1분기 거는 작년 말쯤에 이제 얘기가 되니까요. 프로젝트들은.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계절성은 당연히 띄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출이 주로 그러면 계절적으로? 광고 예산을 많이 털어야 되는 4분기에 많이 터지죠. 이제는 뭐가 많잖아요, 4분기에는. 그렇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연말도 있고, 연초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분기에 뭐 약간의 내부적인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예산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이번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 못 쓰면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비슷하네요. 뭐 허투루 쓰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합리적인 근거는 있어야겠지만, 대기업은 허투루 쓰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프로젝트더라도 1분기랑 뭐 예를 들어 4분기에 통화로는 제가 다 궁금한 거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저희 계속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대표님들도 좀 사실은 그 완전히 이제 현업 출신 분이 두 분 다 대표님이 되시면서 아까 엄청 공격적이시거든요. 임원이셨을 때도 그 사업을 엄청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 전에 계신 대표님들한테 어필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대표님이 되셔서 되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저희도 계속 속도를 지금 어쨌든 시기적으로 뭔가 뜻하지 않게 삼성이나 애플이나 좀 저희 쪽으로 많이 넘어와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좀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신사업에 대한 HMD 매출은 XR 콘텐츠 구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적이 나오게 되면?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건 아니고 저희가 제안을 하지만 뭐 감사인가에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담당자님 오늘 뭐 바쁘실 텐데 통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담 통화 내용 정리를 하기 이전에 좀 중요한 뉴스가 몇 개 있어서 간단히 좀 짚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한번 잘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올해 5월 20일에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MP 확장 현실 사업 영역 확대. 확장 현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XR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XR 관련해서 MP가 어떤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지 이 뉴스가 이때 나온 겁니다. 내용을 조금 보시면 삼성증권 연구원에서 이런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MP가 XR 콘텐츠 제작 사업에 영역 확대를 준비 중이다. 기존에는 광고 마케팅 쪽에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XR을 즐길 수 있는 헤드셋인 XR HMD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앱 콘텐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HMD라는 용어와 앱 콘텐츠,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게 XR, HMD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XR 관련된 사업이 기존의 광고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가 올해 5월 20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7월 11일로 넘어와서요. 중요한 뉴스가 이때 나왔었죠. 삼성에서 프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XR 플랫폼을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이어갔고 MP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가져갔었던 뉴스가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날 바로 이 뉴스가 나왔죠. 7월 12일에 애플의 비전 프로만 기다린 MP가 왜 도대체 애플 비전 프로를 기다리냐, 뭐 전혀 관계도 없는 앤데 뭐 짝사랑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정리된 내용을 보면 AI를 이용한 개인화된 웰리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점을 두고 XR 콘텐츠를 개발한다. 2달 뒤에 나온 뉴스인데 XR 콘텐츠 개발은 아까 5월 20일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근데 여기에 좀 특별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웰리스와 헬스케어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었던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삼성이 무엇을 공개했냐면 이 갤럭시 링 있죠. 갤럭시 링. 일반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갤럭시 링이 사전 예약 판매가 이미 진행이 됐고 중국에서는 뭐 완판 처리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잖아요. 이 갤럭시 링이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헬스케어지 않습니까? 개인화된 웰리스. 그래서 이게 뭔가 연관 접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XR 전용 칩 독자 개발을 한다. 그래서 2026년에는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 스마트 글라스는 사실 삼성이 기존에도 이렇게 기아 VR
이런 기기들을 만들면서 뭐 이런 메타버스 디바이스는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XR 전용 칩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사업에 뭔가 드라이브가 계속 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아마 8월 7일에 아마 나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좀 반응이 좀 있었고, 그래서 MP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XR 관련된 움직임, 특별히 헬스케어, 갤럭시 링 관련해서 분명히 어떤 연관 접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주담 통화 가운데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보면 HMD 컨텐츠, 이 신사업이 도대체 무슨 컨텐츠를 만드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앱스토어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든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이거를 메타버스 디바이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개념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관심이 좀 많이 갔어요. 웰리스, 헬스케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 접점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뭔가 진행되는 게 있기는 한데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특정될 것 같아서 기밀사항이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감성 데이터, 이런 게 도대체 뭐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뭐라고 우리가 특정 지어서 이해를 하면 되겠냐 물어봤는데,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하면 이게 설명하면서 특정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뭐 구글링 통해서 검색해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 그것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는 이 주담 통화를 통해서 느낀 게 분명히 뭔가 삼성 이 XR 플랫폼과 관련 접점이 있는데 헬스케어, 웰리스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연관 접점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했습니다. 1분기 매출 실적 추이를 보면 전년 대비 다소 꺾인 추이인데 매출이 계절적 특성을 좀 보인다라고 하고요. 4분기에 매출이 편중되는 경향이 좀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임 대표진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좋은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 MP 차트를 한번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P 메타버스 섹터 오늘 흐름을 보면 오늘이 8월 8일이죠. 장 마감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조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MP가 어제 흐름이 좀 좋았는데 오늘은 2.8%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좀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좀 특징적인 날이 있죠. 이날이죠, 이날. 이날 강한 윗꼬리를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아까 제가 잘 기억해보자라고 했던 XR 사업 쪽으로 기존의 광고 쪽이 아니라 이제는 콘텐츠 사업 쪽까지 진출을 한다. 사업부도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뉴스가 부각이 돼서 본격적인 XR 관련주로 MP가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싶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 날짜죠. 이때 상한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때가 삼성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XR 플랫폼을 연내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뉴스가 나왔던 날, 바로 이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7월 12일, 이날도 장중 17%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애플 비전 프로만 MP가 기다리고 있어서 웰리스 그리고 헬스케어, 이러한 키워드가 나왔던 뉴스가 바로 7월 1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강한 모멘텀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었고, 그 뒤에 대부분의 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을 가져가다가 최근의 흐름이 또 예사롭지 않죠. 어제 8월 7일에 장중 20.28%까지 다른 종목과는 달리 메타버스 내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아까 나왔던 그 삼성에서 XR 전용 칩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XR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가장 강한데, 그 중에 흐름을 주도하는 건 단연 MP다. 그래서 MP가 XR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계속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위에 이런 악성 매물대가 많이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좀 이렇게 터져주면서 이 매물대가 밑으로 좀 끌어내려져 와야 앞으로는 좀 바닥이 완전하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MP가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수 있게끔 텐선미 라면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이 저의 성공이다라는 마인드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